네, 화성에 정말 조만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네 번째 시도 만에 우주 비행이 성공하면서 인류의 생활 반경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32년에 달,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위성 사업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주위를 떠돌고 있는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적외도 위성의 개수가 벌써 6천여 개에 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사업, 우리 정부가 또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위성들보다 고도가 낮은 데서 돌아가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일 거 아닙니까? 고도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낮게는 한 지상 200에서 2000km 사이에 지금 저궤도 위성들이 떠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장단점이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궤도가 낮으니까요. 중력의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돌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높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4만 킬로미터 위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지연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5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이 좀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보시면 무게가요. 지금 이건 150kg인데 높이 있는 건 4,000kg, 그리고 4톤이죠. 그러니까 쏘아 올릴 때나 이렇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장점들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통신 분야인데 우리가 뭐 LTE다, 5G다 넘어서 이제 6G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뭐 차세대 이동통신 이쪽 그리고 또 군용통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도 스타링크가 주목받았던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하는데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최근에 뭐 과기정통부에서 관련해서 뭐 예타 심사 통과했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 시장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관련주들이 잘 안 움직이는 배경일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타쉽이 달 탐사 뭐 우주선인데 그게 이제 성공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저궤도 위성까지 지금 파급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내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이 그나마 가장 우주 방산 쪽에서는 가까운 사업이라서 지금 이 얘기를 다뤄보는 거예요. 네네. 저궤도 위성 사업을 그럼 이끌어가는 사업자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이 글로벌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네. 이게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가 불리한 게요. 불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안 터지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터지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니즈가 있는 거죠. 위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스페이스X가 지금 2019년에 처음으로 발사를 했고요. 네. 이게 이게 현재까지 6,000개 이상 쏘아 올렸고 현재 54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이건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영국의 유틸셋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 기업이고요. 현재는 약 630대 위성이 있고 40여 개국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조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국내에서도 사실 이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뭐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해외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네. 기업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위성이라는 게 이 위성 본체가 있을 거고 거기랑 뭐 지상이랑 연락할 수 있는 안테나, 레이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마지막에 유틸셋 원앱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재밌는 게 한화에서 지분을 거의 8% 이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에서 하나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인텔리안테크라고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여기 원웹이랑 지금 레이더가 아니라 안테나를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텔리안테크가 A사라고 해서 여기랑 300억 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A사가 어디냐면요. 네. 사실 뭐 추측은 많지만 아마존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글로벌 테크들과 같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 KT, SKT 이런 통신사들도 이쪽의 중요성을 워낙 알고 있으니까 위성통신 자회사 세워서 지금 뭐 해외 기업들과 같이 해나가고 있다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워낙 이렇게 강력한데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건 맞는 판단인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유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유용성. 네, 자금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나오는 베니핏이 작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는 정말 안 터지는 데가 없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다 터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용처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고 속도에 대한 감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속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그 소비자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UAM, 우주 뭐 그 도시망공 모빌리티 뭐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좀 더 나타날 텐데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금 쪽 소요가 더 크게 그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통신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화웨이 있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통신주가 시장에 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그 안쪽에서 그나마 KT하고 SK텔레콤 이쪽이 우량주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이쪽에 매매가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주가의 움직임이 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투자처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뭐 저궤도 사업을 비롯해서 우주항공 쪽에서 최근에 뭐 계획된 이벤트라든지 우리가 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남은 게 있어요? 당장에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요. 이쪽도 이 예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의 저궤도 시장을 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려 보인다라고 볼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스타쉽 이거 뜬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볼 일이 아니었네요. 현 시점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시는 관련주가 있으십니까 혹시? 네, 일단은 그 통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거기에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방산 쪽에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주항공 쪽에 엔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은 앞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때의 비용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아직 네. 시간이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적인 것은 방산 쪽에 결부돼서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에 진출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스페이스 광개토잖아요. 이게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에 이 고구려 깃발을 펄럭였는데 우리는 우주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주에서도 태극기 펄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